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또 관심과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제가 휴방할 때도 업로드를 항상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셔서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실 세크라멘토가 16연패를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연패를 끊어낼 가능성에 대해서 뭐 잘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바로 멘트 들어갈게요. 내일 총 경기가 11가지 경기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한번 열심히 분석 진행해 볼 테니까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인디애나와 필라델피아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필라델피아. 자, 홈팀 인디애나가 최근에 좀 연패 구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3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실점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인디애나가 경기당 실점이 118.97 실점, 리그 전체 25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6.6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1위 팀인데 최근 계속해서 실점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강점이었던 3점 시도에 대한 억제가 최근에 조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사실 백코트에서 실책에 대한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팀 슛감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외곽에서 성공률이 39.09, 2점 라인 성공률이 56.36까지 나와주는 구간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실책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 수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조금 아쉽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미네소타 만나서 135대 108, 27점 차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4연패 장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3점을 37개를 던져서 21개 메이드, 성공률 56.8%, 굉장히 외곽이 잘 터져줬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내일 사실 수비가 무너진 인디애나를 만났을 때는 득점에 대한 지원, 야투 에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유지가 되든지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 빠른 템포에다가 템포 푸시로 가져갈 것 같고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인디애나에 대한 8.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36.5 기준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인디애나 플랜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 워싱턴 경기 볼게요. 애틀란타 워싱턴. 자, 홈팀 애틀란타가 지난 브루클린 전에서 115대 104 11점 차 승리를 가져왔었죠. 최근에 이 애틀란타의 경기를 보시면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백코트 자원들의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내일 라인업도 지금 맥컬럼이 1번, 워커가 2번, 다니엘스를 3번으로 기용을 가져갈 예정이고, 최근에 또 수비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수비 코트에서의 뺏는 수비라든지 높은 에너지 레벨이 또 유지가 돼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에게 되게 실책을 잘 유도해주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또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애틀란타가 최근에 슛감이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었는데 지난 브루클린 전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역시도 저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 상대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컨택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반등한 야투가 유지가 된다든지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워싱턴이죠. 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핵심 코어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앤서니 데이비스 시즌 아웃됐죠. 트레이 영 빠져 있고, 러셀 빠져 있고, 사르 빠져 있고, 뭐 북제비치라든지 샴페니도 100%의 컨디션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은 당장의 가장 큰 문제는 볼 핸들러가 지금 부족하다는 점. 트레이 영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얘를 대체해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틀란타의 백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트한 수비가 워싱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워싱턴이 최근에 포스트에서의 득점 지원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포스트에서 많은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게 과연 워싱턴이 포스트까지 볼이 투입이 될까? 애틀란타의 수비를 벗겨낼 수 있을까? 라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애틀란타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워싱턴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저는 조금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0득점도 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애틀란타 승리라든지 아니면 12.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36.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브루클린 댈러스 경기 볼게요. 브룩 댈러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양 팀 다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팀들이거든요. 특히나 원정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인디애나 원정을 떠나서 134대 134점 차 승리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댈러스도 지금 핵심 코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라이블리라든지 어빙 시즌 아웃에다가 쿠퍼 플래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져 있고요. 마틴 게포드 같은 경우에도 출전에 대한 가능성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댈러스의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뭐 대부분의 공격을 포스에서 페인트 존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 자유투를 많이 또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클렉스턴이라는 님 프로텍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박스아웃은 되게 또 잘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댈러스가 가져가는 포스 위주의 공격들이 브루클린 상대로는 조금 강점을 보여줄 수 없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득점 지원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겠습니다. 자, 반면에 홈팀 이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시즌 평균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야투도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사실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접전 저득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패 예측보다는 225.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종합해 봤을 때 225.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경기 갈게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와 오클라호마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오클라호마. 자, 이 매치업은 제가 경기를 봤을 때 좀 다득점에 대한 서도가 높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양 팀 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들 야투에 대한 감각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심지어 기준점이 219.5라는 되게 낮은 기준점이 잡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다만 최근에 이 토론토가 수비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이번 이번 시즌 토론토가 경기당 가져가는 실점이 111.74 실점, 리그 전체 6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5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03.8 실점까지 줄어드는 추세. 기본적으로 뺏는 수비가 좋은 팀이고요. 높은 컨택 능력까지 가져가 주면서 상대의 득점을 최대한 잘 억제해주고 있는 구간. 근데 사실 원정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누가 빠져 있냐면 뭐 샤이 기저스라든지 미첼, 제일런, 뭐 카루소랑 홍글렌 같은 경우에는 GTD에 걸리는 이슈들. 그래서 최근에 오클라호마가 백코트에서의 이런 에너지 레벨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강점이었던 뺏는 수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토론토의 에너지 레벨이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뎁스가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양 팀의 수비 능력이 워낙에 또 좋은 팀들이다 보니까 아마 야투 에버리지 자체가 잘 나와주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해 봤을 때 토론토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19.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토론토 프렌 219.5 언더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경기 넘어갑니다. 자, 다음 클리블랜드 뉴욕 경기 보겠습니다. 자, 동부 상위권 매치업이네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동부 3위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가 동부 4위인데 사실 내일 경기 여부에 따라서 이제 클리블이 경기를 가져가게 되면은 37승 22패, 37승 22패를 맞춰주면서 동률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꽤나 양팀에게는 의미가 있는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분석 전에 먼저 좀 드려볼게요. 자, 홈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내어주고 오기는 했는데 최근 역시나 팀 야투는 터져주고 있거든요. 뭐 모블리라든지 앨런 활용한 투맨 게임에 대한 효율도 잘 나오고 있고 미첼 활용한 득점 지원, 하든 활용한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뭐 자유투 삥 뜯는 부분들 벤치 구간에서는 누가 메릴이 득점 볼륨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잘 되고 있고요. 야투 같은 경우에도 외곽이 37.08, 2점 라인 야투가 60.24, 자유투 라인 야투가 80.95. 야투가 잘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3점이 터져주는 슈터들이 터져주는 팀을 만났을 때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랜드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뭐 공수 밸런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타운스라든지 브런슨에 대한 슛감이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누가 조금 안 좋다? 뭐 브리지스라든지 아누노비라든지 공격 파일을 꽤나 많이 가져가는 스팟업 자원들의 야투 감각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내일 경기에서 가장 좀 크리티컬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런 뉴욕이란 팀 자체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도 꽤나 자주 노출을 했었던 그런 팀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클블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블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카고랑 샬럿 경기 보겠습니다. 시카고 샬럿. 자, 홈팀 시카고가 좀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죠. 최근에 이제 연패가 몇 연패죠? 9연패까지. 연패가 좀 많이 길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얘네는 지금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06득점에다가 실점이 117.6시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의기간 마진이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11.6, 동의기간 리그 전체 28위 수준. 게임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비벼보지도 못하고 3포지션 이상 4포지션까지 경기의 흐름을 조금 내어준다.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다. 라는 점도 조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는 거에 지금 익숙해지고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원정팀 샬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었던 브리지스 복귀하고요. 디아바테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워싱턴을 만나서 외곽이 조금 터져주면서 129대 112, 17점 차 승리를 가져왔고요. 이번 시즌이 샬롯이라는 팀 자체가 슈터들이 되게 중요한 팀이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 샬롯이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 그리고 높은 성공률이 동반이 되는 팀입니다. 야투 시도 리그 전체 4위, 성공률 리그 전체 4위. 근데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외곽을 진짜 많이 던져요. 최근 5경기 평균 야투 시도가 48.4개. 그리고 이제 성공률이 40.08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시카고가 사실 뭐 최근에 수비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나 3점에 대한 허용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퍼센트죠? 정확하게 37.6%죠. 리그 전체 몇이 꼴찌. 이거 뭐 최근에 박스아웃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요거는 샬럿 승이라든지 아니면 8.5 기준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시카고가 수비코트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샬럿에게 턴오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샬럿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8.5 마행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러키랑 마이애미 경기 볼게요. 미러키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팀들입니다. 미러키도 최근에 나쁘지 않고 마이애미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원정팀 마이애미가 최근에 경기력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일단 뭐 미첼이 지금 GTD에 걸려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미첼이 없는 상황에서도 뭐 드루 스미스라든지 자쿠시오니스라든지 얘네들의 핸들링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케즈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조금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코어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패스 많이 돌리고 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의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미첼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력은 저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공격 득점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실점 억제도 잘 되고 있고 팀 야투는 좀 터져주면서 수비에서도 역시나 높은 컨택 능력을 가져가 주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잘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미러키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뭐죠? 일단은 뭐 안정감 있는 핸들링, 그 다음에 3점 라인에서의 높은 야투 성공률. 요거 두 개가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미러키가 외곽이 조금 터져주고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마이미 같은 경우에는 3점 라인 수비가 되게 잘 되고 있는 팀이거든요. 3점 허용률이 34.8%, 리그 전체 6위 수준이고요.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양 팀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미러키가 외곽이 조금 터져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거는 마이애미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마이애미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경기 남았죠? 뉴올리언즈 골스 볼게요. 자, 원정팀 골든스테이트가 직전 이제 홈에서 덴버를 만났었고요. 연패를 끊어내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지엠스키가 되게 잘해줬었는데 18득점, 15리바, 9어시를 가져가면서 허스를 조금 보여줬었고요. 뭐 산토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호포드라든지 이런 조금 빅 자원들이 픽앤팝 상황에서의 야투 지원이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뉴올리언즈 수비가 사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골든스테이트가 원정에서 게임을 떠나갔을 때 순수 야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골스가 원정에서 이번 시즌 보여준 팀 야투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팀이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과연 가져가야 되느냐, 가져가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스가 이제 결정자도 되게 많죠. 지미 버틀러 시즌 아웃에다가 뭐 스테픈 커리, 뭐 포르징기스 빠져 있고 멜튼, 그린, 호포드, GTD 걸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정에서의 가져가는 리스크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모두 다 감안해 봤을 때 지난 경기 덴버를 잡기는 했지만 경기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팀 뉴올리언즈는 최근에 팀 야투가 확실하게 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종합해 봤을 때 최소한 뉴올리언즈가 접전 정도는 굳이 골스가 원정에서 정배를 받을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뉴올리언즈의 일종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좀 언급을 드려 볼게요. 뉴올리언즈 플랜 아니면 역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피닉스 보스턴 경기 볼게요. 피닉스 보스턴. 요거는 조금 팩트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홈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백코트에 대한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딜런 브룩스 빠져 있고요. 부커 빠져 있고요. 구딘, 콜 앤서니, 알렌 같은 경우에도 GTD에 걸리는 상황이고 백코트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런 그린이라든지 알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상 복귀가 얼마 안 됐었고 아직까지 조금 컨디션이 100%가 아닌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백코트에서의 이런 강점이 조금 많이 사라지는 구간,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도 좀 사라지고 있고 이 포스까지의 볼 투입이 상대 입장에서는 또 되게 잘 이뤄지고 있는 구간,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죠. 자, 반면에 원정팀 보선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이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일단은 내일 아침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브라운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 수비를 조금 몰고 다닐 수 있는 카드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브라운이 만약에 출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선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브라운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요거는 조금 라인업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해 봤을 때 뭐 보선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6.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10.5 기준 저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브라운에 대한 출전 가능성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포틀랜드 미네소타 보겠습니다. 포틀랜드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미네소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홈팀 포틀랜드가 사실 팀 전체적인 슛감이 나쁘지는 않아요. 슛감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실책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번 시즌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4.6%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고요. 최근 5경기에서 경기당 실책 개수가 몇 개? 20.2개. 당연하게도 리그 전체 꼴찌고요. 이거 사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디비첸드라든지 에드워즈라든지 맥다니엘스라든지 뭐 도순무라든지 앞선에서의 좀 수비가 되게 타이트한 편이거든요. 최근에 에너지레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포틀랜드가 조금 실책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미네소타가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포틀랜드가 팀 야투가 터져주면서 이 공격 코트에서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높은 팀인데
사실 미네소타가 또 박스아웃이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 팀 다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포틀랜드의 조금 실책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을 살릴 수 없는 경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미네소타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미네소타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235.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경기 넘어갈게요. 레이커스 올랜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볼게요. 자 홈팀이 레이커스가 직전 보선을 만나서 좀 많이 묶이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89대 111 완벽하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묶이고 온 상황이었는데 사실 레이커스는 내일도 누구의 활약이 중요할까요? 이 돈치치의 활약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치치가 조금 신이 나야지 나머지 자원들도 조금 살려주면서 경기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되게 좀 탄탄한 편입니다. 뭐 썩스라든지 블랙, 베인 얘네들이 다 수비가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이고요. 기본적인 대인 방어 능력이 되게 좀 뛰어난 팀이다. 그래서 사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 이제 조금 야투가 많이 안 터지고 왔다 보니까 돈치치가 조금 묶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왔다 보니까 내일 올랜도를 만났을 때도 야투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야투 기복이 있습니다. 야투가 터질 때 터지지 않을 때 기복이 조금 있는 상황에다가 경기 자체는 약간 다운 템포, 조금 수비가 주가 되는 게임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접전 저득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경기 자체가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기준점이 너무 과하게 높게 잡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가 직접 워낙에 조금 많이 부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 올랜도 4.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31.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11가지 경기 싹 다 분석을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도적반님 추천 감사합니다.